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왜 항상 늦어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 아니라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질문이 바뀌면 답변이 바뀌고 답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 영상상에서는 질문의 힘을 키우는 방법, 직장과 일상에서 활용하는 전략,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중요성까지 알려드려요. 원하는 답을 얻고 싶다면 먼저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1장 질문의 중요성. 여러분은 질문의 힘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일상에서 질문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질문 하나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죠. 가끔은 그때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한 적 있으실 거예요.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그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행동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통의 핵심이랍니다. 효과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럴 때 비로소 상대도 우리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질문의 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함께 질문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질문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여정을 시작해봐요. 2장 질문에서 질문으로 이어가는 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에서 질문으로 이어가는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마치 열쇠와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여는 특별한 열쇠죠. 좋은 질문은 더 깊은 대화로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대화가 끊기기 쉽죠. 하지만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라고 물으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질문이 질문을 낳는 선순환이 시작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것이 바로 소통의 묘미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먼저 내가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야 해요. 질문은 그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대화 중에 나는 보다 당신은 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3장 질문의 근력 키우기. 질문도 근육처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근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질문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왜 묻고 듣는데 취약한지 살펴봐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차례만 기다리거든요. 진짜 듣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질문 근력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열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 어떻게 또는 왜로 시작하는 질문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죠. 세 번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질문 후 잠시 기다려주면 상대방이 더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어요. 질문 근력은 연습으로 키워집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질문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질문 근력이 강해지면 대화의 질이 높아지고 관계도 더 깊어진답니다. 오늘부터 질문 근력 키우기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4장 질문 디자인 방법론. 질문도 디자인할 수 있어요. 마치 예쁜 옷이나 멋진 집을 디자인하듯 질문도 목적에 맞게 잘 만들 수 있답니다. 좋은 질문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설계된 질문이 더 효과적이죠. 그럼 어떻게 질문을 디자인할까요? 첫째, 질문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해요. 내가 이 질문을 통해 알고 싶은 게 뭘까? 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질문의 형태를 고민해 보세요. 열린 질문은 다양한 답변을, 닫힌 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얻을 때 유용해요. 셋째, 질문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넷째, 질문의 어조에 신경 써보세요. 따뜻한 어조의 질문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답변을 더 솔직하게 이끌어낸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질문 후에는 공간을 주는 것도 디자인의 일부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질문을 디자인하면 원하는 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질문 디자이너가 되어 보세요. 5장 피드포워드와 긍정탐구. 피드포워드와 긍정탐구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두 가지는 아주 강력한 질문 기법이에요. 피드백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지만 피드포워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피드포워드 질문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열어줘요. 과거의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미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긍정 탐구는 좋은 점을 찾아내는 질문 기법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 아니라 무엇이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부정적인 질문을 받으면 방어적이 되기 쉬워요. 하지만 긍정적인 질문은 창의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어 왜 또 지각했어요? 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또한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이 뭐예요? 보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잘된 부분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더 좋은 대화가 시작돼요. 피드포워드와 긍정 탐구를 활용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문제 해결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6장 직장에서의 질문 전략. 직장에서 질문은 더욱 중요해요. 좋은 질문 하나가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거든요. 상사에게 질문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물어보세요.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처럼요. 동료에게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좋아요. 이 부분에서 당신의 의견은 어때요? 함께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회의에서는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이 효과적이에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죠. 문제 상황에서는 비난하는 질문보다 해결책을 찾는 질문이 필요해요. 누구 잘못이에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피드백을 줄 때도 질문이 유용해요.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돼요. 직장에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적절한 질문으로 업무 관계도 개선하고 성과도 높일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직장에서 의식적으로 질문의 질을 높여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7장 일상생활에서의 질문 활용. 일상생활에서도 질문의 힘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질문은 마법 같은 역할을 하죠. 가족에게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화가 훨씬 풍성해질 거예요. 친구와 만났을 때도 요즘 어때? 라는 일반적인 질문보다 요즘 가장 신나는 일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더 깊은 대화가 시작돼요.
갈등 상황에서는 왜 그랬어요? 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에게는 학교 어땠어? 보다 오늘 새롭게 배운 게 있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들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식당에서도 이 메뉴 맛있나요? 보다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일상의 작은 질문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여준답니다. 매일 조금씩 질문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더 깊은 관계, 더 풍성한 대화, 더 나은 해결책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질문이 바뀌면 일상이 바뀝니다. 8장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힘.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질문에 답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라고 물으면 실패의 이유를 찾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하루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랄까? 라고 물어보세요.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는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도 중요해요. 오늘 나는 어떤 점에서 성장했지? 라고 매일 물어보면 작은 발전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매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답니다. 9장 나만의 질문 상자 만들기. 여러분만의 질문 상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질문 상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둔 보물 상자예요. 먼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 회의, 가족 식사, 친구와의 만남, 자기 성찰 시간 등이 있겠죠. 각 상황별로 3-5개의 효과적인 질문을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회의 시작 전에는 오늘 이 회의에서 꼭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유용할 수 있어요.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오늘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같은 질문이 좋겠죠.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요즘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화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자기 성찰용 질문으로는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가 좋답니다. 이렇게 모은 질문들을 메모장이나 디지털 노트에 기록해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요. 질문 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져요. 효과적이었던 질문은 표시해 두고 새로운 질문도 계속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질문 상자가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10장 질문을 통한 삶의 변화. 질문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관계가 깊어져요. 좋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돼요. 좋은 질문은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해줘요. 셋째, 자기 이해가 깊어져요.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넷째, 직장에서의 성과가 향상돼요.
효과적인 질문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하니까요. 다섯째, 일상의 대화가 더 풍성해져요. 식상한 대화 대신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질문의 힘을 알게 됐어요. 이 책을 덮는 순간부터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질문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질문이 바뀌면 답변이 바뀌고 답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답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며 일상에서 무심코 던졌던 질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매일 아이에게 학교 어땠어? 라고 묻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죠. 이제는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어? 라고 물어보니 대화가 훨씬 풍성해졌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죠? 라고 묻던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니 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왜 난 항상 실패할까? 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로 바꿨더니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답니다. 질문은 정말 마법 같은 도구예요. 질문을 바꾸면 대화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질문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거예요. 함께 질문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